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센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센코는 센서, 그리고 그 센서를 활용한 센서 기기, 그리고 우리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측정 시스템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센코는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정말 영상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기업 설명이 영상 딱 하나 있고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설명의 영상만 보고 제가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이 센코는 조금 재밌었어요. 기존의 기업 설명의 영상들 보면은 그냥 정확하게 내가 할 일들 딱 하고 비전만 딱 제시하는 그런 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그런 게 좀 있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요래서 좋고 이렇게 막 어필은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이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업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 정말 많은 비전들, 청사진들을 제시하는데 근데 그게 조금 또 명확한 목표하고 목표치 같은 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센코라는 종목 기업 설명의 영상을 따로 한번 보시는 걸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걸 다 풀어서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게 한 번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이 왔을 때 저점에서 딱 넣어놓고 푸근하게 보유를 했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공모가는 괜찮다라는 저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공모가에서 이제 뻥튀기가 될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번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제 생각을 끝에 가서 한번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센코는 수요 예측은 끝났는 상태고 공모 청약일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청약 진행 예정입니다. 환불일은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 29일 날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가 만원에서 13,0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최상단인 13,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 기준 청약 한도 최고는 3만 주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꽤나 많은 금액까지 3,900, 한 2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네요. 2천만이 아니고 2억이네. 죄송합니다. 한 2억 정도까지 청약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센코는 센서 우리 각종 가스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센서랑 미세먼지 센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각종 산업용 가스 안전기기, 해외 수출용 이런 것들의 센서 기기까지 요 센서를 적용하는 각종 가스들을 검사하는 그런 기계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센서들을 활용한 환경 측정 시스템, 악취,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정말 많은 센서들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런 환경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 센코에서 개발하는 가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굉장히 스페셜한 좀 특별한 가스 센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또 자기들만의 특별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보면은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각종 가스들 측정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삼성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개발했는 건데 우리 김치 숙성도 센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김치가 익었는 거를
알기 위해서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든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김치가 숙성될 때마다 나오는 이런 가스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거를 색깔로 표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금 익었다 하면 초록색, 많이 좀 중간 정도 익었다 하면 노란색이나 주황색, 완전히 싸게 익었다 하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끔 해가지고 그 김치가 익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도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고객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가스 센서의 응용 시장들의 고객 맞춤형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응용시장. 응용시장, 각종 특성에 대한 니즈 발생, 이런 것들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연구는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센서들을 이용한 뭐 각종 휴대용 그 가스 감지기 같은 거, 그리고 가스 누설 검사기기, 이런 것들도 현재 개발이 되고, 그리고 고정식으로 하는 어느 한 특정 부위에 딱 걸어 놓고 예를 들어 가스가 새면은 바로 알람 같은 것들을 울리고 하는 그런 검지기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휴대용 가스라든지 각종 센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방폭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폭 규정을 이제 지키면서 쉽게 말해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센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실제로 나라별로 방폭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나라별로 맞춰가지고 인증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뭐 현재 센코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별, 그리고 뭐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폭 규정을 인증받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됐든지 감지를 하고 센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는 전자기기잖아요. 근데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가스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파크 같은 게 잘못 튀어버리면은 측정을 하다가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뻥 터지겠죠. 그냥 불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폭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센코는 거기에 대한 인증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받은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방폭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하고 2019년도 기준으로 요 관련된 센서 기기 매출이 조금 균등하게 국내 3.5 그리고 해외 한 4.5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환경 측정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이제 악취 같은 것들 측정, 이런 악취 같은 게 나는 것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 다양한 이런 악취와 미세먼지 등등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다양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현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안산, 대전, 울산, 그리고 부산, 울산은 울주군이라고 또 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인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이런 관리공사 쪽에 이런 것들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및 대기업 포스코, LG화학, LG계열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에도 모두 거래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센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센코가 센서로 시작을 했는지 센서 기기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센서는 외국에서 받아오고 국내에는 센서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답니다. 근데 센서 기기만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센코가 센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 뒤에 센서 기기도 추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센서 쪽에 많은 기술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현재 센서 기기, 각종 환경 관련 기기 같은 것들을 측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현재 시장이 또 뉴딜 정책 그래 가지고 뭐 각종 환경에 필요한 센서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일러라든지 뭐 각종 그 숙박시설 같은 데 있는 보일러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스 센서 같은 것들이 요즘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이제 폭발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이 수소차에서 수소가 그 누설되는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센서를 현재 그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가로 얘기인데, 수소차 쪽에 수소 검사하는 센서가 부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동을 끄게 되면은 검사가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센코에서 개발했는 수소차에 넣게 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센서는 동작이 되는 그런 센서들을 현재 개발 중이라 그런지 그까지 개발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우리 수소차에 니들 센서를 쓰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거기에 협력업체가 돼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향후에 약간 그런 비전이, 수소차가 발전하면서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소부장 쪽에도 계속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별 정부 예산 투입 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게 센서 시장은 전부 다 센서 시장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센코가 들어가 가지고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코가 200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11년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죠. 2016년도. 최초로 매출 1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말고요. 매출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2019년도 3년 후에 매출 200억을 달성을 했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매출 430억을 달성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때 단기 순이익 목표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중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얼마 안 남았죠.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가 이제 2021년도 끝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센코가 이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게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상장 직후에 이게 선반영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조금은 넣어놓고 묵혀놔도 손해는 좀 안 볼 것 같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센코의 기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워낙 다양한 사업 분야를 얘기하고 다양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력, 주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코가 만드는 전기화학식 센서 같은 경우에, 이 전기화학식 센서라는 게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조금 큰 사이즈랍니다.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보통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고온 60도 이상에서는 이게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현재 요 액체 액체 상태 전해질을 안정성이 높은 이온성 액체를 소재로 사용해 가지고 지금 센코에서는 80도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초소형 슬림 구조형으로 해가지고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전해질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센서도 지금 개발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용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발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반도체 생성 공정에도 지금 얘들 센서 센코께 들어가곤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한계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반도체 생산할 때 독성 물질 같은 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코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탑재하는 것도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또 넣는 게 목표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삼성전자에서 김치 냉장고형 센서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세집증후군 관리가 가능한 뭐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센서, 그리고 이제 가정집 보일러에도 이제 앞으로 생산되는 거에는 이게 가스 누설되는 거에 대한 검사하는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이제 숙박시설 모텔 같은 데도 이제 난방기구 쪽에 감지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센코의 진짜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얘들은 그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감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센코에 의뢰를 하고, 센코가 거기에 맞는 센서를 노하우로 개발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CEO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장들이 추가로 더 붙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조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센서 제작 업체, 특히 뭐 좀 글로벌 1위 업체들도 있다고 하고 중국에도 어떤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에게도 이게 전부 다 적용되는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센코를 자랑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센코의 경쟁력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센서 그리고 센서 기기, 그리고 친환경 뭐 검사 기기 같은 걸 다 하는데, 지금 요런 것들을 센코 자체에서 직접 다 하니까 향후에는 이제 원가율 같은 것들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똑같은 가격에 팔고 똑같은 양을 팔아도 훨씬 더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조건들을 점점 개선해 가면서 갖추고 있는 중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사 휴대용 뭐 포가스 검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41% 정도까지 더 저렴한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보일러 및 숙박시설 의무 설치하는, 센서를 의무 설치하는 시장이 약 18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켜 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빠뜨렸나요? 뒤쪽이었나 보네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고 지웠나 보네요. 이게 향후에 이게 적용이 되고 나면은, 특히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환경기기 있잖아요. 검사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년 주기로 센서를 바꾸든지 기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또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센코의 센서 기기가 부착이 되게 되면은 그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꾸준한 보수용 AS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국내 보일러 경보기 시장을 약 71.5%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센코가 이게 약간 우리들은 국내 시장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하고 회사를 키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재
전 세계 35개국 정도에 진출이 돼 있고 각종 판매 네트워크와 고객사가 지금 있고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외 매출이 10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규 시장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들 쪽에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센서 고온에 약한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 쪽에서 쓸 때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센코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더운 나라 쪽에서도 약간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뭐 이집트 이런 나라 쪽에서도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매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센코에 대한 비전인데 보시면은 우리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호흡하는 호흡기에도 이게 특정 뭐라 해야 될까요? 가스? 호흡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들 중에서도 특정 공기가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센코가 개발하는 센서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쪽, 특히 많이 강조되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할 예정이고, 그리고 천식 같은 것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개발하고, 뭐 개발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소형 센서, 아까 얘기했던 그 판막 형태의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센서로 뭐 초소형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진출할 예정이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전반기까지는 요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12억 120억이네요. 예. 12억이 아니고 120억이죠. 120억 정도 되고, 매출은 요 코로나 영향으로 요번에 센코가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이 제대로 안 나와줘서 그런지 조금 많이 줄었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센코도 요 기술들 개발하고 그런 쪽에 있어서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 100억을 달성하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걸 달성하게 되면은 뭐 최근 올해까지 해가지고 요 3년 동안 손해봤던 거는 한 해에 다 만가이를 할 수 있겠죠. 만가이 하면 좀 그런가? 자, 그리고 주주 구성으로 보시면은 총 발행주는 한 이 정도가 되고, 대표자님이 한 30%, 300이란다. 30%, 그리고 기존 임원 및 기존 주주가 약 3%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약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호예수가 1개월 차 때 약 30% 정도 풀리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물량이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장 당일날 유통되는 주식수도 이게 보호예수가 아니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좀 비중이 많으면은 그나마 좀 준수할 수도 있는데, 현재 다 나온다고 치면은 한 34%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은 그래도 뭐 그냥 평범하다 이 정도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0% 이상은 안 되니까. 하지만 딱 1개월 뒤에 나올 물량, 준비되어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게 또 한 40만 주 정도 있습니다. 부여 결의 후 2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행사 가격이 625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상장 직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특이성이 있다라는 점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848대 1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이 약 2.2%, 전체 물량의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코 상장가가 13,000원인데 장외 산다는 가격이 14,000원까지 있고, 그리고 판다는 가격은 19,000원 정도 있는데, 그래도 한 공모가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 사실 요거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도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막 한 26,000원 정도에 거래하면은, 그래도 한 50% 정도 이상은 올려주려나 이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근처에서 논다라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는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요 세 종목이 서로가 서로를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내가 시드머니가 적다면 한 종목만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경쟁률은 서로 영향을 줘서 떨어질 것이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드텍은 검토를 안 했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굳이 청약을 한다면은 바이브 컴퍼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청약했던 종목들 기준으로는 조금 낮은 848대 1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다양한 센서 개발 및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얇은 센서를 개발해서 우리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폰에 넣어 가지고 우리 또 사람들 건강 관리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잘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청사진이 굉장히 많으며, 가장 좋은 거는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그 청사진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가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매출이 최근에 막 바이오 종목의 그런 것들처럼 막 몇 조씩 올라가지고 막 빅히트처럼 뭐 시총이 막 몇 조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은 솔직하게 아니었어요. 다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향후 뭐 2천억, 3천억,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1,000억이 시총이거든요. 그 2천억, 3천억, 4천억씩 그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은 갖춘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2021년도 단기 순이익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러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약 1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적정 PER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수소차, 그리고 향후에는 반도체 쪽으로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PER이 충분히 고평가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기관 경쟁률이 좀 낮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개인 경쟁률도 별로 높을 걸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부정적이지만, 현재 공모가가 제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공모가 이하로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적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전에 보호예수 물량 보셨잖아요. 그게 조금 풀리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특히 한 달 후에 나오는 물량들 그 시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수 기회를 줬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거는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센코, 센서기기, 그리고 환경 측정 시스템 등을 이제 만들어서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약간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